자, 이렇게 해서 좀 국내 종목 이슈도 좀 다뤄봐야 되겠죠. 오늘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거는 이 단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들이 좀 초강세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헬릭스미스가 임상 3-1B 이상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지난주 이 HLB가 기대감을 한층 올려놨기 때문에 이 이슈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지금 김보스타님 이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잘 달리고 있는데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만약에 새로 올라타잖아요. 네. 그럼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에 올라타자마자 미끄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바로 올라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많이 올랐던 HLB, 헬릭스미스, 저희가 HLB 현재 보유 중에 있고 지금 수익률이 이미 2배가 넘어갔어요. 네. 이미 100%가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 이제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주 내로 매도할 생각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바로 올라타지 마시고요. 좀 내용을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굳이 HLB, 헬릭스미스 아니어도 종목은 있습니다. 네.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HLB하고 헬릭스미스 임상 결과를 좀 보면은 근데 또 달라요. HLB하고 헬릭스미스하고 임상 결과가 지금 오늘 뉴스로 봤을 때는 뭐야? 임상선상 헬릭스미스도 다시 성공한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근데 네. 전혀 아닙니다. 내용을 자세히 봐야 돼요. 뭐든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HLB 같은 경우는 대조군 데이터하고 시판 경쟁력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게 임상이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에스모 유럽 임상학회에서도 최우수 논문을 준 거고요. 네. 근데 헬릭스미스는 임상 3-1 비상. 3상이 아닙니다. 네. 3-1 비상. 비상. 예. 3-1 비상입니다. 예. 이거 자체 임상이에요. 100명도 안 되는 환자들 데리고 자체 네. 임상 하는 거예요. 그 자체 임상 한 거 가지고 결과 얘기한 건데 아. 물론 그게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임상 3상 전체 글로벌 임상 3상 실패한 거를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뭔가 반전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네. 미 FDA 가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임상 3-1 비상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신약 내조금 FDA가 웃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FDA 임상 통과하려면은 3-2상 설계를 약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어차피 무조건 헬릭스미스는 다시 해야 돼요. 네. 다시 해야지 신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야 높아요. 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뭔가를 하던 걸 중간에 데이터를 다시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연장해서 계속 끌고 가 있다. 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2상 설계를 약간 변경해가지고 방식을 약간 변경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BLA를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해서 한다고 치면 헬릭스미스가 지금 임상상사 빠르게 다시 준비하고 다시 다 진행한다고 쳐도 2021년이에요. 약 나오려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건. 네. 그래서 헬릭스미스 올라올 때마다 물리신 분들은 비중을 줄여주셔야 되겠죠. 근데 네, 오늘 상한가인데 맞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 간 거 가지고 오늘 그러면 다 던지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예, 일단 비중 소폭만 줄여야 되겠죠. 네. 일단 상한가 일단 그 다음 날까지 기대는 해봐야 되니까 기대감은 올라오되 제가 그래서 헬릭스미스를 한번 좀 잡아보자면 네. 헬릭스미스를 잡아보자면요.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 12만 원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만 원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계속 비중을 줄여서 네. 웬만하면 좀 탈출한 전략으로 저는 좀 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당장 진행하기 힘들고요. HLB 같은 경우는 이제 HLB도 약간 그러면 HLB 왜 매도하려고 하냐? HLB도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 네. 물론 HLB가 훨씬 상황은 났는데 HLB는 기존 치료제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강점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옵디보나 론서프 같은 기존 항암 치료제 나온 것보다 효과가 월등하게 좋아요. 네. 내가 의사면 HLB 리보세라젹 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비슷하면 셋 중에 아무거나 써 이러겠죠. 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확실히 매출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은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좀 뛰어나야 돼요. 근데 HLB도 아직 한 가지 좀 과제가 좀 남아 있긴 해요. 네. 병용요법을 얼마나 잘 나오냐. 단독요법이냐 병용요법이냐. 그러니까 약 하나 쓰냐 약 2개 쓰냐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경쟁약 사이람자라는 경쟁약이 있습니다. 네. 항암제가 있는데 이 사이람자는 단독 OS가 5.2개월 나왔어요. 그게 생존 기간이 5.2개월 나왔는데 네.
이 5.2개월은 HLB 리보세나립보다는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람자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클리탁셀이라는 그 병용요법, 그러니까 네. 파클리탁셀하고 사이람자를 같이 썼을 때 네. 획기적으로 생존기간이 늘어버렸거든요. 9.6개월. 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보세나립도 2차 치료제를 도전해서 많이 팔고 네. 싶으면 일단은 OS가 봉용요법에서 OS가 한 10개월 정도 나와줘야 돼요. 네. 아직 이게 남아있어요. 또 아. 남아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제약바이오에 뭐 엄청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제가 의사도 아니에요. 여도 같은 분이 아니면 몰라요. 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네. 매다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먹으면 배불러요. 너무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헬릭스미스와 HLB 같은 경우 말고 지금 이렇게 너무 급등한 거 말고 네. 다른 바이오 종목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임상 3상이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다른 나라 최고의 뭐 다른 나라 서양인 뭐 이런 우리나라 인종이 다른 네.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다 약이 맞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약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처음 하다 보니까 통제나 데이터 분석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가 이렇게 많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가 뭐 잘못됐다 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헬릭 스미스도 통제가 이게 실수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보다 이렇게 파이프라인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아.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추천 같은 종목을 하나 네. 가져왔는데 오스코텍, 039200 오스코텍인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이프라인이 3개 이상입니다. 네. 예, 약 하나로 목숨 걸고 있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에서 이미 얀센한테 기술 수출을 했어요. 네. 유한양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다음 급성 골수백혈병 후보 물질 임상 1상. 그리고 그다음 루마티스 명역성 혈소판 감소증 관련해서 치료제 임상 2상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파이프라인 일단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코텍 차트를 보시면은 네.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스코텍 같은 종목을 차라리 보는 게 네. 리스크도 좋고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HLB나 뭐 이런 거 뛰어드는 것보다 네. 저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봐보시는 게 아직 안 오른 좋은 종목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